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63차 시 3.1운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1운동 공부하기 전에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상진, 공화정 수립, 대구에서 조직되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단체의 이름, 자, 대로 시작하고요. 대한 땡땡땡 기억나시나요? 대한광복회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나오는 공화정하고 이 광자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한광복회. 자, 두 번째, 이상설과 이동희를 각각 정통령 그리고 부통령으로 하여서 만든 정부, 연해주에 있었던 단체인데요. 대한광복군 정부였죠.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 부분 대한광복회라든지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3.1운동. 자, 시작. 네, 오늘은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내용이 다른 차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국내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된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승하했다라고 했는데요. 승하라는 거는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건데 이 녹색 글씨는 안 써도 됩니다. 이 고종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고종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죽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음모론이죠. 자, 왜 그러냐면 고종이 밤에 식혜를 마셨는데 어, 그러고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자다가 죽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독을 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브에 온갖 동영상이 이것 관련된 음모론 동영상이 잔뜩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계획합니다. 자,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계획을 하는데 종교계 지도자들 요 위에 조금 볼게요. 자,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들 적어주겠습니다. 자, 동학을 계승한 종교가 천도교죠.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예요. 여기는 손병희. 기독교는 우리 신민의 오산학교 설립했던 이승훈. 불교계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용운. 이렇게 세 명의 종교 지도자 이름도 좀 써주세요. 자, 이런 사람들과 학생들이 모임을 갖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종교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 대표를 구성을 하는데 인원이 33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종교계 인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기미 독립 선언을 하는데요. 교과서 174페이지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174쪽에 쪽날개 보시면 기미 독립 선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기미라고 하냐면 1919년이 바로 기민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미독립선언서 워낙 유명한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그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대내외로 천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타적 감정, 즉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증오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자유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요런 내용에서 3.1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비폭력이라는 정신으로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김일독립선언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대, 네, 대중적 비폭력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내용에도 살짝 드러나죠? 비폭력. 배타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일본 사람들 막 공격하고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 여러 사람들 함께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대중적 비폭력 운동이 방침이 확립이 되었고요. 이러한 독립선언서가 전국 여러 도시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3월 1일에 일어나서 3.1 운동인데 왜 하필 3월 1일이냐? 자, 요거는 이 검정색 글씨만 좀 적어주세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서술이 나오는데, 인산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왕의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고종이 죽은 다음에 왕의 장례식 열리는데 그 장례식 하는 날 인산일이 언제냐면,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3월 3일이었어요. 그럼 3월 3일 날 3.1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 만세 시위가 발각될까봐, 이제 발각될 것 같으니까 좀 당겨서 조금 이틀 당겨가지고 3월 1일에 거사를 치른 거예요. 자, 이때 민족대표 33인들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모이는데, 태화관은 요리집인데 요리도 먹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떠오릅니다. 왜 대낮에 밖에서 야외에서 사람 많은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없는 요리집에서 자기들끼리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냐?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스스로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일본 경찰들 보고 우리가 이런 거 했으니까 우리 잡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스스로 잡혀가요. 자, 이런 거를 보고 사실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민족 대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이유는 혹시라도 야외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독립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하고 또 이 시위를 진압하려는 일본 경찰들한테 크게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조용히 실내에서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만 한 거죠. 참고로 요거를 보면서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역사 강사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안 나오죠, TV에. 그 설민석 강사가 이 민족 대표의 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조금 예전에 음, 좀 비하한 적이 있어요. 이 태화관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자 접객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 거다, 뭐 룸사롱 같은 거다라고 했다가 이 민족 대표들의 후손들이 막 좀 분노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설민석을.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그 평가에 나름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세 시위는 누가 하냐? 바로 학생과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대표와 별도로 탑골공원, 서울의 탑골공원에 모여서 여기서 선언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이것이 만세 시위로 번진 겁니다. 자, 비슷한 시간에 전국 여러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됐고요. 일본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만세 시위를 진압합니다. 자, 교과서 174쪽 사진과 자료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174쪽 아래 사진들 볼 건데요. 덕수궁 옆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는 이 군중의 모습 보세요. 그 덕수궁 옆 길을 완전히 가득 메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만세 시위를 막으려고 경계를 서고 있는 일제 헌병 경찰들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이죠? 아주 삼엄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 유관순이라는 소녀 학생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 이후에 모든 학교, 이 시위를 막으려고, 확산을 막으려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을 닫았으니까 유관순은 고향인 현재 천안에 있는 병천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오네 장이라고 하는 큰 장이 있었는데 이 장터에서 유관순 이 열사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요. 그러다가 헌병에게 체포되고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 유관순 열사는 순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제 작성된 수형 기록 카드인데요. 이 유관순 열사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 여기에 수감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감옥 안에서 만세 시위를 했어요. 감옥 안에서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요. 결국 감옥에서 19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래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러한 유관순 열사 의 삶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만세 시위의 발전과 일제의 탄압 이 부분을 통해서 만세 시위의 확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만세 시위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세 시위, 3.1 만세 시위의 특징은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요, 동맹 휴학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동맹 휴학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본의 식민지 차별 교육에 저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상인들은요, 철시, 장사를 안 해요. 시장에서 철수해요. 노동자들은요, 일 안 해요. 파업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제에게 타격을 주고 만세 시위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소수의 친일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계층이 참여했고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종교인들, 아까 봤죠? 그리고 또 평양에서는 기생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았잖아요. 이 기생들까지 나와가지고 만세 시위에 집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민족이 참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내 만세 시위 확산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있다가 농촌 지역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이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유생과 마을 이장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교과서 175쪽의 지도를 좀 보고 올게요.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이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곳이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인데요. 거의 뭐 산골짜기나 사람 많이 안 사는 그 지역 제외하고는 만세 시위가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났죠. 자, 여기 보면 뭐 탑골공원 독립선언서 낭독이라든지 유관순의 독립만세 운동, 여기 천안 지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제암리 사건이 일어난 지역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장 여기 대전에서도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저기 동구에 가면 인동이라고 있어요. 인동, 대전역 근처. 거기에서 특히 만세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시위의 양상 변화를 좀 볼 텐데요. 처음에는요.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적극적인 무력 투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처음엔 평화에서 나중에 폭력 시위가 되는데 왜 폭력 시위가 되느냐? 아래 이 세 줄 먼저 볼게요. 자, 적극적인 만세 시위에 당황한 일제는 경찰, 군대, 심지어 소방대원들까지 동원해서 총칼로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시위 주동자나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일제가 악랄하게 고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평화 시위 안 해요. 시위 양상이 점점 무력 투쟁,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일제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극받아서 폭력 시위가 확산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무력투쟁 폭력 시위는요, 식민지 통치기관을 공격합니다. 특히 경찰서 같은 거, 은행 같은 곳, 이런 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지주나 고리대금업자, 일본인 땅 주인이나 아주 높은 이자를 받던 이자놀이 하던 사람들, 일본인들 응징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의 시위는 국외의 동포들에게도 확산이 됩니다.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도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의 미주 지역 동포가 밑줄 쳐주세요. 한인 자유대회를 열고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교과서 175쪽 사진을 좀 볼게요. 자,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에서 행진하는 재미 한인들이라고 해서 1919년 4월 16일, 그러니까 3.1운동이 한참 확산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4월 달에 이렇게 미국에서도 한인 자유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태극기 든 모습 보이죠? 자, 그리고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고요. 자, 일제의 탄압은 무력으로 만세 시위를 진압을 했고요.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 중에서 화성 제암리 사건을 볼게요. 자, 화성 제암리 사건은 교과서 175쪽에 있는데요. 제암리 학살의 현장을 가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각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만 같이 보세요. 일본군들은요,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어요.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끌어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자, 불을 지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도망치려고 하면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자, 이게 바로 폐허가 된 제암리와 제암리 순국 기념탑인데요. 이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왜 사람들을 죽였냐? 자,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 중에 화성, 지금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그리고 고주리 등에 일본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마을 주민들을 찾아내서 남자들 위주로 학살을 자행을 해요. 당시 선교사 스코필드는 이 참혹한 학살 현장을 사진과 기록으로 담아서 미국 언론에 실었고요. 일제의 만왕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암리에서 학살을 자행한 이유는 일제가 아까도 본 것처럼 이렇게 만세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이 확산을 막아보려고 일종의 본보기, 타겟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학살, 몰살 시켜버림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제히 저항을 합니다. 자, 3.1운동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은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을 통해서요, 독립운동의 참여 세력이 확대돼요. 교과서 176쪽의 자료 1번과 2번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176쪽의 자료 1번. 자, 이거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의 목소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들, 승려들의 목소리. 자, 학생도 참여하고 승려도 참여하고 3.1운동은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3.1운동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직업별 구성, 즉 일본이 잡아들인 3.1운동 관련 검거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농민,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노동자, 무직자 등등 직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3.1운동을 겪으면서 많은 계층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농민,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니까 야, 우리도 독립운동에, 민족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점차 더 활발해지겠죠. 자, 그리고 3.1운동은요. 일본으로 하여금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배웠죠. 1910년대는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 일본이 어쨌든 표면상 3.1운동을 겪고 나서 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좀 부드러운 통치를 표방하죠. 교과서 176쪽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3.1운동 직후 일제가 수집한 한국인들의 불만 상황인데요. 자,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이런 민족적 차별이 불만이었어요. 모욕적인 호칭이라든지 사람 멸시하는 거, 한국인을 관직에 임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수탈도 불만이었고요. 토지 뺏거나 기부 강요하거나 공사에 한국 사람 동원하는 거, 이런 거 다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3.1운동 직후 일본은 어쨌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에서 아니 저기 한국에서 야,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조선 사람들. 그래서 걔네 불만이 대체 뭐냐 조사까지 해본 거예요. 이렇게 헌병대를 통해서.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그 정도로 일본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3.1운동의 영향은요? 3.1운동을 겪으면서 3.1운동의 구심점, 지도부가 좀 빈약했죠. 특히 민족대표 33위는 자기들 선언 그냥 따로 해버리고 일본 경찰이 스스로 체포됐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필요하다. 즉,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무장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강화됩니다. 이것도 역시 3.1운동을 겪으면서 야, 우리 민족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자, 농민 노동운동도 활성화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독립운동 참여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이 자각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사회운동,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해외에 미친 영향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3.1운동은요, 중국의 항일 민족운동인
5.4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교과서 176페이지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이 5.4운동은요, 중국에서,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중국에서 일본에 대항하고, 그리고 중국 내부의 군벌 세력이라고, 아주 그 반동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벌인 민족운동이에요. 즉, 반제국주의 운동, 반공건 운동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5.4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선생님이 옛날에 그 중국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5.4운동을 언급하면서 3.1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5.4운동의 배경이 3.1운동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중학교 교과서였는데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2달 만에 5.4운동, 거국적인 민족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자, 여러모로 참 그 부정하기 힘들어요. 3.1운동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기간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별로 이걸 강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 쭉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죠. 자, 참고로 이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5등은 이에 조선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5등? 5등이 뭐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자, 5등은 5는 그 나 오자죠. 한자로 5는 나예요, 나. 등은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이건 아는 나자죠. 우리 조선의 독립국. 그래서 5등이라는 건 민족대표 33인 나를 비롯한 이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자,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됐고요. 3.1운동의 시작을 알렸죠. 비폭력 만세 시위로 전개된 3.1운동에 대한 문제였네요. 3.1운동이라고 빈칸 채워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일제 만행으로 폐허가 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그리고 그 학살 사건을 제암리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일제의 학살, 대표적인 지역이 제암리입니다. 자, 넘겨서 이제 문제 풀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푸세요. 시작. 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림 X. 자, 중국 5.4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운동이다. 반대죠. 3.1운동이 중국 5.4운동에 영향을 줬죠. 틀렸고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 영향을 줬어요. 맞아요. 초기에는 종교계 중심 민족대표 33인과 학생들이 만세 이슈도 맞아요. 전국 시위 격렬해지자 무력 시위에서 반대죠. 평화 시위였는데 나중에 무력 시위가 되죠. 틀렸네요. XOOX. 이번 문제요. 3.1운동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배웠죠?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다.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아직 임시정부 없죠. 3.1운동 끝나고 만들어지는 거고. 경성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경성에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민족 대표들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맞아요. 자기들끼리 만세하고 독립선언서 읽고 스스로 체포됐어요.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어요.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은요. 선생님 밑줄을 잔뜩 쳐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막 엄청 중요해서 친 건 아니고요. 좀 뭐랄까 좀 반가운 글이라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밑줄 이렇게 따로 안 씌워도 돼요. 자,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은요. 인도의 민족 운동가인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루. 인도 사람이에요. 이 인도 사람 네루가요. 그러니까 인도로 따지면 독립운동가거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네루가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됩니다. 인도의 수상. 인도의 우두머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민족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딸한테 자신의 사랑하는 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밥 잘 먹었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편지는 이 네루가 어, 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정세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좀 교훈을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아니 저기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다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네루가 아버지가 딸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편지가 나중에 모여서 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네루의 유명한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이 생기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유명한 역사서가 됐는데 여기에 3.1운동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네루가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의 한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일본이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숭고한 독립운동을 했다. 라고 하면서 네루가 굉장히 3.1운동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은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의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3.1운동을 높게 평가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국뽕이죠, 국뽕. 야, 그 유명한 인도의 그 네루라고 하는 사람, 민족운동가가 3.1운동을 이렇게 극찬했어? 뭔가 가슴이 벅차올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일제히 지배 방식이 민족 아니죠. 문화 통치로 바뀌죠.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민족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 민족적인 항일 독립 운동이었다. 맞아요.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왜 선생님 밑줄 쳤냐면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끼리만 야 3.1운동 대단해 이게 아니고 세계 역사상 중요한 민족운동이라는 거죠. 이웃 국가인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줬는데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민족운동이죠. 그런 것에도 비폭력주의 이런 게 3.1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